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슨 크로 민주당 콜로라도 하원 의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DNA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인의 DNA를 모으고 있는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이 DNA를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것을 생화학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며 절대로 DNA 테스트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총칼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균을 통해서 생화학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류의 생화학 무기 실험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나오지 않았죠. 나온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한 6개 나왔고 원숭이 수두, 패스트, 콜레라 한 연암 종류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의원 입에서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DNA 검사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켄리라는 소도시에서 경찰청 전체가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즉 경찰청 건물은 있으나 경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새 타운 감독관으로 저스틴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 부임한 이후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이곳저곳에서 행정감시관으로 많이 일을 하여 왔다가 이번에 켄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찰과의 마찰을 빚자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경관들이 다 사직서를 제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낸 사유서에 따르면 자기가 21년 동안 이 켄리라는 작은 마을을 위하여 헌신하였지만 이제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임서를 낸 것입니다. 바로 이 저스틴 존스가 디펀딩 폴리스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경찰에게 그만큼 어려운 과제를 계속적으로 푸시함으로써 경찰이 안 하겠다고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공권력이 부재가 된 도시가 또 하나 생긴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일인 7월 23일은 세계 아이버맥틴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최전선 의사들의 모임에서 이들은 아이버맥틴을 처방해야 한다고 해요. FDA나 CDC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전문적인 의학 소견과 또는 임상실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인 아이버맥틴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선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하여 지금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지방법원에 아이버맥틴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간 아이버맥틴을 투여하여 살린 환자는 여러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7월 23일 자기들의 아이버맥틴 데이라고 정하고 지난 토요일 첫 번째 1주년 기념을 하는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의사들 존경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일대학 교수인 kimberly su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지금 진무를 보고 있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을 하였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조 교수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인종들인 아시안이나 흑인들이나 라티노들은 아프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백인들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백인 신체적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 바이든이 일하는 것하고 인종차별주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일가 친척들에게 자신이 건강하다는 전화나 해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이 인종차별주의하고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우고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 다 먹히니까 도도 개도 전부 질르고 보는 미국의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명문의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지금 노스다코다 미 공군기지 옆에 약 300에이커의
옥수수 농장을 중국 공산당 소속의 화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농장을 인수할 때 자기의 농장을 팔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스슴치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견하였던 대로 우려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공군기지에서는 주로 드론을 컨트롤하고 미사일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농장에 대형 송전탑을 세우고 화웨이가 그게 5G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화웨이 5G를 통하여 미군에서 오가는 모든 전파 수신을 교란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백도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출까지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서로가 중국에 대해서 의심은 갖고 있지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중국에 대하여 항의를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파가 무슨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하드웨어를 압수하기 전에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갖고 와야 또 수색영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몰려있는 친중 조 바이든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아니 딜레마를 가장한 중국 도끼 작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왜 군기지 옆에 항상 이렇게 중국 회사들이 땅을 사서 송전탑을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옆에도 대형 차이나타운이 들어선 것도 이런 맥락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재단에 빌 게이츠가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관충 연구소라고 하여 실제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영을 하는 연구소에 빌 앤 미린다 재단이 수많은 돈을 그간에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관춘 연구소에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 하나밖에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중국 최고위층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소유한 생화학 무기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게 왜 자기의 재단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국의 군사 시설에 자금을 대는 것은 바로 반역에 해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반역도 피해가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탐사 보도지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까지도 탈리반에게 수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보낸 것에 대한 어떤 자료나 또한 감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탈리반과 조 바이든 행정부 간의 뒷거래가 무엇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돈은 실제로 가지 않고 명의만 빌린 것일지도 모르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돈 세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보도하여 들었던 뉴욕 주지사 공화당 하원 후보 살인 미수 사건이 오늘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공격하였던 데이비 야쿠보니스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금요일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보석금 없이 석방된 그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온물터지듯이 쏟아지자 FBI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토요일날 오후에 야쿠보니스를 뉴욕에 있는 자기의 아파트에서 체포를 하였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캐티 호텔 뉴욕 주지사에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FBI가 하루 만에 석방 결정을 번복하여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뉴욕 연방교도소에 살인 미수 혐의로 구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라고 하여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린 에너지 정책을 더욱더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전기 자동차가 미국 도시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car and drive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지에 따르면 과연 이것이 전기 자동차가 만날 정도의 조악한 전기 자동차가 마즈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즈다 MX-30라고 하여 자사의 선전에 의하면 시내 주행용으로 개발하였다고 약 100마일의 주행거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r and drive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마일이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출퇴근에 사용되는 것이 30-40마일이고 약간의 다른 볼일을 보게 되면 70마일이 넘어갈 때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보통 있습니다. 과연 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 볼일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혹평가들은 이 차에 대하여
차라리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타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형도 아니고 2022년 최신형으로 개발된 마즈다 MX-30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에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급하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이런 좌간 상품까지 지금 마켓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